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 건강식품에 도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프로바이오틱스 얘기인데요. 좀 예. 어렵습니다. 네. 이것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홍삼 하면은 건강식품의 1등 아닙니까? 네. 그런데 유럽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건강식품의 1등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를 처방을 할 때 예. 치료제와 함께 보조치료제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러면은 사람이 먹어서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 가지고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이로운 균, 살아있는 이로운 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대부분이 유산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뭐 유산균 우리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는데 네네. 사실 이게 유럽에서 더 먼저 나오고 그러게요. 그쪽이 더 앞서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유산균이 관심을 끈 거는 러시아 과학자죠. 메치니코프라는 사람이 네. 불가리아 사람들이 오래 사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발효된 우유를 먹더라. 네. 거기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효식품을 많이 먹긴 합니다만은 유산균은 김치나 젓갈 같은 데 일부 있고 나머지는 주로 된장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우리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뭔가 하면은 유산균을 채취를 해서 증식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코팅을 합니다. 왜 네. 코팅을 하는가 하면 음식 속에 있는 유산균은 우리가 먹더라도 네. 위산에서 대부분 죽어버리고 네. 장에 도달하는 것은 1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코팅을 하는데 이 코팅 기술이 독특한 겁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단백질하고 이제 다당류 두 가지 물질을 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을 코팅을 하게 되면 그 단백질은 위산에서 사멸되는 걸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그 장내에 들어가서 다당류가 또 쉽게 풀리기 때문에 장내에 들어가서 소장에서 한 1분 내지 2분 정도면 완전히 코팅이 풀리는 그런 두 가지 원료로 코팅을 한다고 해서 이제 듀얼 코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됐던 코팅 기술은 위산은 견딜 수 있었지만은 위산에 견디게 만들다 보니까 장에 가서 풀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바로 극복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까지 살아가서 거기서 풀리는다. 네, 이렇게 이해가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자, 그런데 이 유산균 도대체 어디서 채취가 하는 겁니까? 네, 유산균은 그 나라 민족과 함께 유전돼서 이어져 왔다. 좀 거창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어떤가 하면은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산도로부터 유산균을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태어난 지 한 하루 이틀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아기들이 변을 보면 황금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유산균의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 유산균은 그 민족 주변, 우리 식생활 주변에서 채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신생아의 이 분변, 물론 어머니의 산도로부터 접종돼서 얘가 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발효식품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기 뭐 여수의 갓김치, 뭐 그다음에 뭐 양떼 목장, 그다음에 우리 뭐 강경 젓갈 축제할 때 가서 젓갈에 사는 유산균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발효식품이 있어요. 거기서 살아남는. 저희는 유산균 얘기를 조금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사실상 이 유산균이란 게 우리나라 사람한테 맞는 유산균이 있는 거고 그러게요. 유럽 사람들에게 맞는 유산균이 있는 것일 텐데 이거를 서로 크로스하면 맞을까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나온 유산균을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 유산균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식생활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주 독합니다. 그러니까 마늘이나 청양고추에도 이겨내는 그런 유산균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유일한 민족이다 보니까 아주 많은 마늘도 먹고 뭐 고춧가루도 먹고 생강도 먹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장내의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유산균을 먹더라도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럽은 우리하고 식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소장에서 작용하는 유산균 그리고 대장에서 작용하는 유산균의 배합을 달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서 일부는 유럽의 그 덴마크 하면 대표적인 낙농업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OEM이긴 합니다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동남아 시장에서도 우리 제품들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계속 얘기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참 말은 좀 생소한데
개발은 언제부터 된 겁니까, 이게? 네, 사실 유산균 전체에 관한 우리나라는 불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야구르트 제품들 많이 나와 있지만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그 종균은 대부분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여기에 발을 디디는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한 그 정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초 대기업에 소속이 돼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업이 전혀 제품화시킬 생각이 없으니까 혼자서 들고 나와서 독립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술이 좋은 게 있어도 뭔가 시장이랑 그리고 또 타이밍 같은 게 딱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벤처붐 다시 일으키려고 하지만은 기술 기업들의 가장 공통적인 어려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있다 하더라도 아직 시장이 형성이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 대표 같은 경우에도 처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온통 돈을 빌리러 다녔더니 명절날 자기가 오는 걸 친척들이 다 꺼리더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이 결국 은인이었는데 그 핵심은 내가 이 사업과 이 정렬로 이거를 끝까지 완수해 나가겠다는 집념이 안 보였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려줬을까? 안 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념을 갖고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길은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최근에 사기로 돈 빌려서 페라리 사고 고급 시계 사는 그런 기업가들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굳이 이 얘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바로 이 열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